우리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몽골과 내몽골은 뭐가 다르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묘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 바로 아래 중국 영토 안에 내몽골 자치구라는 지역이 있죠. 크기로만 따지면 남한의 1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똑같은 몽골인데 하나는 중국 땅이라는 겁니다. 같은 몽골 고원이었고 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들인데 하나는 독립국가고 하나는 중국의 자치구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사실 우리가 가진 의문 하나가 지정학이라는 게 얼마나 냉정한 계산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같은 민족이면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국경이라는 건 민족의 의지보다 훨씬 먼저 다른 이유로 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대국 사이에 끼인 땅이라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몽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원리예요. 어떤 땅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는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바람보다 그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현실 말이죠. 몽골 고원이 둘로 쪼개진 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내몽골 자치구의 면적은 약 118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독립국 몽골보다 약간 작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죠. 그런데 인구는 전혀 다릅니다. 독립국 몽골의 인구는 약 340만 명, 반면 내몽골 자치구는 2,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중에서 몽골 쪽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한족이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몽골은 이미 몽골의 땅이 아니라 중국 안의 한 지역으로 완전히 재편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한 동네에 원래 살던 가족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큰 건물주가 나타나서 이 동네를 두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다른 한쪽은 여긴 내가 직접 관리할게 라고 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관리하는 쪽엔 건물주의 친척들이 대거 이사를 왔어요. 결국 원래 살던 사람들은 소수가 됐고 동네 전체가 건물주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독립한 쪽은? 그쪽은 다른 건물주가 뒤에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겨우 자기 이름을 지킬 수 있었죠. 이게 지금 몽골 고원에서 벌어진 일의 본질입니다. 그럼 왜 내몽골은 다시 합쳐질 수 없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치입니다. 내몽골은 중국 본토와 만주, 그리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베이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내몽골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절대 놓을 수 없는 완충지대이자 전략적 요충지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청나라 때부터 이미 300년 넘게 내몽골은 중국 정치 구조 안에 있었어요. 독립국 몽골이 생긴 건 1921년이지만 그때도 내몽골은 이미 중국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몽골에서 몽골 쪽은 소수예요. 다수는 한족이고 경제도 중국 경제권에 완전히 편입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 역사적 정당성이나 민족 감정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정이지만요. 만약 내몽골이 독립을 시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단계는 국제 고립입니다. 중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테고 유엔 승인도 불가능하죠. 러시아도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붕괴입니다. 내몽골 경제는 중국 내수 시장과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석탄, 희토류 같은 자원 수출도 대부분 중국으로 갑니다. 독립하는 순간 이 연결이 끊기면 경제는 즉시 마비됩니다. 세 번째는 내부 갈등입니다. 인구의 80%가 한족인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독립인지조차 불분명해지죠. 이건 단순한 분리 독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경쟁 구도가 모두 얽힌 문제입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티베트가 그랬죠. 옛 1950년대 중국이 티베트를 완전히 병합했을 때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했지만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어요. 달라이라마는 망명했고 티베트는 중국의 자치구로 남았습니다. 당시엔 언젠가 독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티베트 인구 구성도 바뀌었고 경제 구조도 중국에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내몽골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았습니다. 다만 티베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더 조용하게 진행됐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내몽골이 둘로 쪼개진 건 단순히 중국과 몽골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일본, 중국 모두가 이 땅을 퍼즐의 한 조각으로 봤습니다. 러시아는 남하를 막기 위한 완충지로, 일본은 만주 경영을 위한 통로로, 중국은 북방 방어를 위한 울타리로 봤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가 만들어질 때 외몽골은 소련의 영향권에서 독립국으로 인정받았고 내몽골은 중국 공산당 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전체 흐름을 설계했다기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뭘까요?
첫 번째 선택지는 현상 유지입니다. 지금처럼 내몽골은 중국의 일부로 남고 독립국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거죠. 안정적이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문화적 자치의 확대입니다. 정치적 독립은 포기하되 언어와 문화만이라도 보존하는 방향이에요. 하지만 이미 인구 구성이 바뀐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힘이 약해지거나 러시아와의 관계가 달라지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그리고 그때까지 내몽골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중 어떤 선택이 옳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위치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지정학의 냉정한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 역시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로서 이 질문을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내몽골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독립과 영토, 민족과 국가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힘과 위치가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답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